진료실의 박선생 5번째 이야기 똑사세요입니다. 진료실에서 비뇨기과 질환을 오랫동안 진료를 하다 보면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생기는 성병이나 질환은 자주 보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하다가 생기는 성병이나 질환도 심심찮게 봅니다. 오래 진료를 한 의사는 단골 환자의 성적 취향을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성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이성에게 성병을 옮겨왔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환자의 행동거지나 말투만 듣고도 성병을 옮겨온 주체가 이성인지 동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병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병을 미워하더라도 환자는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동성과 하다가 생기는 질병은 왠지 찝찝합니다. 아마도 내가 이성이 아닌 동성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적고 오히려 배척하는 편협한 인간이기 때문일 겁니다. 성소수자에게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잘 알려진 동성애자끼리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는 기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저 나의 성적 취향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과 다교가 많은데 그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긴 그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동성애자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는 남자와도 교류를 하고 여자와도 교류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 문제가 많고 성병을 기하급수적으로 파급시키는 집단입니다. 동성연애자는 동성연애로 끝나지만 양성연애는 동성과 이성을 모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양성애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애 중에도 많지만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는 있어도 양성애자는 커밍아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도 양성애자가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자보다는 덜 여성스럽고 남성 같아서 깜빡 속기도 하지만 몇 번 병원에 오게 되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환자 중에 진주에서 내려온 떡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유흥가에서 밤에 취객들에게 찹쌀떡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자주 비밀선 요동으로 병원에 들곤 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진료 외에도 여러 가지를 묻기도 하고 생활 다반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찹쌀떡을 먹으라고 병원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맛있다고 먹었지만 나는 찝찝해서 고맙다고 떡을 받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진료가 끝난 밤에 보험 청구나 자율이 있어서 병원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찹쌀떡 사세요 라는 목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유흥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나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현재 대학에 다니는 아들놈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가끔 남자들만이라는 사우나에 가서 밤새도록 놀다 옵니다. 뭐하고 노세요? 발가벗고 남자들 여기서 놀만한 게 뭐 있겠어요? 그곳에 가면 친구들이 달려들어 밤새 못 살게 군답니다. 예? 가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저는 동성애자일까요? 나는 대답 대신 웃음 보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고 양성애자예요. 그 외에도 가끔 진료를 보러 왔지만 더 이상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마무리를 할 때마다 밖에서 떡 사세요, 찹쌀떡이요 라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병원 출입문을 잠궈버리게 되었습니다.